네, 오늘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0시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경호상 예우도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용산 집무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3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김한목 신안산대 경호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3년 동안 대통령 경호만 5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는데 누구부터 모셨습니까? 제가 85년도 경호실에 입사해서 네. 당시 전두환 대통령, 예.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예. 노무현 대통령까지 경호를 네. 하고 마쳤습니다. 그랬군요. 23년 동안 경호를 그렇게 맡으셨으면 그 경호의 강도랄까요? 그런 흐름 변화도 다 알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경호에 나름대로 비중을 많이 두는 대통령이 있었고 아, 또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근접해서 경호하는 조치들이 부담스러운 대통령도 있어서 근데 조정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 조치에 어떤 그런 뭐 부분이 미흡하다거나 조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렇군요. 네, 수적이나 방법은 조금 더 눈에 거슬러지는 부분들은 좀 줄여갖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오늘 0시를 넘어서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했으니까 당선인에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경호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예. 오늘 0시 전까지는 우리 문 대통령 신분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해서 전담 경호부가 만들어져서 여지껏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제공했고요. 예. 그랬군요. 예. 오늘 0시부터는 경호처 조직 안에 수행 경호부라는 조직이 있어서 네. 그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경호를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제까지 경호를 담당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담당했던 네네. 수행 경호부가 아, 전환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식이 진행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네, 네. 4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런 큰 행사는 경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어렵죠. 예. 인원에 대한 것들이 경호에서 부담해야 될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호 수요도 많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취임식에서 이뤘던 경호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체육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랬죠. 네.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루어졌던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취임식이 그랬죠.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노텐다고 그래서 그냥 국회 안에서 했죠. 안에 예. 내부에서 했고요. 이번에 7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잔디광장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지금 장면 보면요, 이게 무대까지 도보로 걸어서 180m 가잖아요. 올라가는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경호 인력들이 보이는데요. 경호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호실의 어떤 그 지침이 예. 보안은 경호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지금 합니다. 많이 보도가 나왔어요. 600명, 700명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조직에 있었고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 현재 오늘 경우에 동원되는 물론 국회의사당만 제한한다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예. 네. 서초동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만찬장까지 이어지는 행사를 고려하면 네. 특히 저 외곽에 그 지금 보이는 그 국회의사당 주변의 한강 그 교량 한강 그 그러니까 수중에 오늘 대한 검색까지 대통령 포함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하면서 예. 진행되는 경호 업무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예. 끝까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경호 인력 얼마나 투입됩니까? 굳이 얘기한다 아니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참석 인원의 한 10%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참석 인원의 10%요? 그러니까 한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외곽에 지금 우리가 그렇군요. 생각하는 경찰 예. 병력, 그다음에 외곽에 또 그 항공통제 포함을 해서 군에서도 관여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참석 인원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랑 이제 가면서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는 장면이 소통을 잘 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은데 경호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오늘 취임식
현장을 보면서 네. 가장 많이 염려됐고 힘들었던 부분이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예. 그 차에서 내려서 180m를 탄산까지 걸어가면서 참석자를 만나고 인사했던 그 부분 같아요. 네, 네. 물론 경호처 조직에서 사전에 그런 분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에 통제선을 만들고 철책을 만들고 예. 또한 악수하는 방법을 앞에 가는 경호원이 주먹 악수로 좀 예. 대신해 주세요라는 사인을 보내서 그랬군요. 참석자들이 손을 안 내밀고 주먹 악수로 대신하는 예. 그런 방법을 택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한 것 같고 우리가 범인의 심리를 봤을 때 통상 전열에 있는 것보다는 2열, 3열에 숨어 있다가 범인을 하는 그렇습니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저기 있던 수행에서 눈빛을 보면 예. 앞에 손 내민 사람보다 뒷열에서 이렇게 뭐 2열, 어떤 걸 3열을 계속 보고 있군요. 그쪽이 훨씬 더 주목해서 보는 아, 아마 그런 경호 조치를 아니면 경호 23년 동안 근무하셨으면 오늘은 뭐 돌발 상황이 없었습니다만 예. 근무하시다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경험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거기서 네, 8.15 강복주 기념식 행사를 했는데 예, 당시에 해외 독립유공자 자녀까지도 초청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그 초청자 한 분이 오랜만에 고국에 오니까 대통령께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의견 아니면 네. 본인이 평소에 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점들을 아마 정성 들여서 후기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아 편지를 네,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 기념식 마치고 참석자 인사를 나누는 네. 그런 과정에서 품속에 있던 편지를 꺼낸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깜짝 놀라셨겠네요. 저는 제가 그때 수행부에 있었는데 예. 네. 대통령 뒤에 있다가 바로 손을 내미는 것을 제압을 하고 했더니 대통령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이거 꼭 전달해야 됩니다 이러길래 아이고, 예. 제가 저 대통령 수행비서관인데 제가 대신 전달해서 문제 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도 웃으셨고 참석자도 그래요 그랬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결한 네.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예. 그 경호 차량 위로 일어나서 짧은 퍼레이드 같은 걸 했잖아요. 예. 그렇게 대통령의 상반신이 다 나와 있을 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럴 땐 경호를 어떻게 하나요? 저기 출발하는 사진도 보면 네. 경호원들이 아마 차량 전후 좌우 예. 4명이 호위 그러니까 도보로 따라다니면서 수행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연두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환영 인파나 예.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조치고요. 실제로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물건이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원거리에 고층 빌딩 네. 주변 도로변에 있는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면서 투척하는 것들 이런 거에 그럴 수 대해서는 있군요. 예.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저러한 속도로 저러한 기동하는 예. 공간에서의 어떤 근접 경호는 근접 경호팀이 가장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예.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그 참석 인원의 10% 정도가 아마 경호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호 인력은 많지 않거든요. 다들 그렇습니다.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원은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거 보면 네. 고작 정복을 입고 출입하는 인원을 검색하거나 예. 또는 행상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근무하는 정복 경찰들이 눈에 닿고요. 그렇죠. 또 가까이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양복을 입고 예. 그 2대8 머리를 한 어떤 그런 많이 보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귀에 리시버를 낀 통상적인 경호관의 모습들만 우리가 숫자를 세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호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한강이나 아니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중 검색까지도 합니다. 수중 검색도 합니까? 그럼 한강 주변도 지금 다 수중 검색을 마쳤겠군요. 마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다음에 사용하는 교각도 일일이 다 교각 밑에 안전을 점검하고 혹시 매설돼 있는
폭발물이 있을지 그렇군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예, 또 오늘처럼 대통령 동선이 복잡한 날은 정말 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서초동에서 동작으로 갔다가 또 여의도 국회로 갔다가 용산 집무실로 갔다가 다시 국회 갔다가 이따가 또 신라호텔 중구로 이동을 맞아요. 합니다. 그럴 네. 때는 그 동선 모두에 계속해서 경호 인력들이 있는 건가요? 이동을 하겠죠, 같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통상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특히 대통령 취임식 날 행사는 아마 단일 행사로 당일날 행사로 외부 행사가 가장 많은 날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네, 이런 그래서- 날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임 중에 아마 외부 행사를 하루에 저렇게 4개, 5개를 예. 수행하는 날은 많지 않을 텐데 예. 경호 조직도 통상 4개 또는 5개 부서는 네. 행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한두 개 부서는 서초동 자택 경호를 하고 예. 아, 실내 영명을 넘어갈 경우도 있었겠고요. 예. 아니면 현충원 근무를 끝난 부서가 마지막 행사인 실내 호텔 영민관으로 가서 예. 임무를 할 수도 네. 있을 텐데 경호 조직과 인력을 보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개 정도 행사는 음. 충분한 경호 인력과 장비 네. 이런 것들이 동원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요 서초동 자택에서 이제 용산 집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같은 다리로 매일 건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경호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집무실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예. 예. 또 집무실과 관저 공간이 떨어져 있다는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화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7에서 8km 거리고요. 저렇게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예. 네. 지금 저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리 다리, 한강, 예. 동작, 반표, 한남대교는 예. 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예요. 예. 그렇죠. 저 도로를 정해진 시간에 네. 그다음에 그 일정한 어떤 그런 제대 대역이 지나가게 되고 노출될 경우에 그렇죠. 예. 테러하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봐도 상당한 중요한 정보일 수 있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코스를 다양한 만들어서 코스를 준비하는 통제를 거군요. 하는데 예. 문제는 저 도로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예. 불편할 거고 네. 어려워할 거고 또 그렇게 그 불만과 불편이 높아지면서 그렇겠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네.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호처 조직의 어떤 그런 그 경호 조치도 네.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러범의 입장에서도 정해진 4개 도로를 예. 정해진 시간에 대비를 하고 공격한다 그러면 거의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여러 그래서, 가지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네,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저거를 평상시에도 매일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이 접근해서 도로에 예. 어떤 그렇죠.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디로 또 이제 사실 이제 집무실 출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도시공학 전문가분께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지금 들으신 대로 청와대가 이제 아니고요. 용산 집무실이고요. 오늘 0시에 이제 합참 보고 받았고 공식 업무 시작했습니다. 네,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용산 집무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공학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아,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그 장소성이라고 하는 게 네. 도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예. 볼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아마 뭐 도시의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용산이라고 하는 게 집무실이 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소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것을 보면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나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나 근무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소가 바뀌었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실 기존에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이제 총독부가 있었던 위치이고, 예. 사실 경복궁 후원에 있는 굉장히 좀 엄밀한 숨겨진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일제 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전 많은 대통령들께서도 사실 그 자리를 나와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커졌고,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한강 가까이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게 예. 시대적 변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지 아. 못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새로운 변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용산 집무실 구성을 좀 보면요. 2층 그리고 5층의 집무실이 있거든요. 각각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1층에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청와대는 사실 별개의 동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예. 적어도 하여튼 뭐 같은 공간 안에서 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접해 있다라는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밀한 접촉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군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통 측면에서는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요, 보면요, 집무실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담장을 허물고 낮은 펜스를 설치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미국 백악관의 모델과 비슷하다라는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현재 모습은 미래에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아직은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부족함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몰이라고 해서 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한가운데에 백악관이 존재하고 있죠. 미래에는 아마 우리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그런 공원과 연계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에 존재하는 미래의 어떤 백악관 모델 같은 그런 공간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공원이요. 이제 집무실과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게 집무실과 공원이 가까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민들, 시민들의 소통이 좀 원활해지는 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미래 도시 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여가와 위락의 공간이 이제 공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 가족 단위 또는 어떤 그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공원이라고 하는 활동이 도시의 중심 공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공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접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방된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저희가 좀 경호 측면에서 김한목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교수님하고 다시 연결을 한 건데 경호 측면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 우려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더 개발될 것이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인 중요성은 예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처럼 도시의 한 가운데 있고 그 한강을 통해서 정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동안은 미군 기지가 있고 또 경부선 철도 등에 의해서 이제 동서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강북 발전에 걸림돌 장애가 되는 벽처럼 잃어버린 공간이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용산 발전에 대한 계획들이 한 10년, 20년 시도가 되고 계획이 되고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쇠퇴가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번에 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좀 변화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집무실이 용산으로 오기 전과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발 방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미군 기지 반환 등이 지지부진한데 아마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게 되면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네.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 반환이라든지 공원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실제 용산 공작창 국제업무지구 등과 관련된 상징적인 위상의 강화가 용산의 발전에 저는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나 시민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어떤 그 대한민국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번 용산에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그렇군요. 해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용산 집무실 앞으로 이제 용산이 개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용산이 어떻게 개발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공공과 민간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개별적인 난개발 형태로 우후죽순의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통합적인 개발과 국민적인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네. 상생의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강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국가 차원에서도 균형 발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으로서 이 지역이 좀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는 것과 함께 국가적인 국격을 좀 높이고 네.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 상생, 균형, 발전 제대로 준비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김한목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옆에 공원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통 차원에서는 집무실과 공원이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같이 있다 보면 공원에 많은 분들이 찾잖아요. 경화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의 청와대도 주말 또는 특정한 시간에는 일반 경내 관람객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 출입 인원에 대한 그 소지품에 대한 검색, 그다음에 본인 여부 확인 이런 출입 절차를 명확히 했었고요. 예. 또한 그 일반 관람객들이 지나가야 될 동선 이런 것들도 주요 요소의 그 안내 아니면 또 그 근무해야 될 경호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었거든요. 네. 용산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경내 개방에 대한 계획이나 또 시기 이런 것도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만약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예. 충분하게 출입 인원에 대한 그 통제, 그다음에 검색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예. 대통령과 서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만약 있다 그래도 네. 만약에 그 경내 관람객과 어울려서 들어온 만약에 그 불손한 그 만약에 그런 테러나 아니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면 그런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 공간, 버퍼 공간이 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동선 관리를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집무실 공간, 그다음에 경내 그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안전 공간, 이 공간을 구분하고 네, 네. 그 사이에는 버퍼 공간, 안전 공간이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버퍼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벽돌로 됐던 그 담장을 허물어 내리는 철거 공사도 시작이 됐다고 하고 네, 네. 벽돌 대신에 펜스를 설치해서 좀 잘 보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경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게 백악관 모델인데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위쪽에 저격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네, 문제까지 맞습니다.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동에 따른 그 공중 공격, 지상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펜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쉽게 저 백악관 지금은 저쪽 통제소 쪽이 출입구 차량 출입구 쪽이고요. 네, 네. 낮은 하얀색 펜스 이렇게 줄이 쳐 있는 게 보였을 예. 텐데 네. 이거 미국 백악관 밖의 모습이죠. 저 밖에 예. 지금 시위 차단을 하기 위한 저건 펜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는 저 까만 거, 저 예. 뒤에 하얀 줄 보이죠? 네. 예. 네, 저게 백악관 펜스인데 아, 2m 한 10, 20 정도 되는 낮은 펜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침투를 아니면 어떤 그런 시설물 공격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자꾸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낮지만 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그 뛰어넘어와서 집무하는 공간까지 이동하는 시간 안에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차단할 수 있는 조치 아니면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네. 문제 없이 집무하는데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집무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백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저 대통령 집무실 보면 이제 2층도 있고 5층도 있는데요. 네. 경호팀이 보니까 경호청이라고 해서 9층에 마련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한 건물에 있긴 합니다만 9층에서 5층, 2층 이 경호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상주하고 네. 집무하는 그 청사 내는 절대 안전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안전구역이라고 네. 생각하고 어떠한 인원도 쉽게 접근하거나 통제받지 않고 이동할 수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출입 인원은 완벽하게 검색을 하고 예. 네. 통제받은 다음 비표를 폐용하고 허용된 사무실 아니면 공간 네. 또는 층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 예. 아까 취임식 때 근접 경호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봤습니다. 그 경호원이 대통령이 계시는 사무실, 집무실 또는 뭐 행사장 입구에 예. 직접 근무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안전 조치 준비 중이겠죠. 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